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를 위한 습공기 제어형 스마트 바이오 드라잉 시스템 실증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근무하는 전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과제는 금년 4월 달에 시작을 한 과제고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BK 환경종합건설과 국립환경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축분뇨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돈분과 우분, 쉽게 얘기해서 돼지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소에서 나오는 배설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동안은 퇴비화 또는 액비화를 거쳐서 농경지에 투입되는 구조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스화 이 시설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바이오가스를 하더라도 결국엔 액비화 과정을 거쳐서 농경지로 투입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가축분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91%가 농경지에 투입되고요. 최근에 대청호 녹조 사태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 가축분뇨 퇴액비화가 녹조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농경지에 이 투입되는 질소의 초과 투입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요. 한편 대부분 이제 돈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분 발생량도 돈분보다는 적지만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우분은 더더군다나 대부분이 다 퇴비화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판정 의무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도입 예정인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퇴비가 그대로 이제 농경지로 투입될 수 없는 투입되기 아주 힘든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유기성 폐기물 전체 에너지 잠재량을 보면은 돈분 있습니다만 실질적 에너지 잠재량은 우분이 가장 큰 하수슬러지 음식물 돈분보다도 훨씬 큰 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 특히 이제 우분에 대해서 처리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그런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축분뇨 고체 연료가 있는데요. 가축분뇨 고체 연료는 가축분뇨를 분리, 건조, 성경 등을 거쳐서 일종의 연료로 제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열량이라든지 각각 법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설 채소 온실하우스라든지 농가의 그런 농산물 건조시설, 기존의 목재 펠렛이라든지 경유 열풍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이 우분이 발생될 때 함수율이 약 70에서 한 65%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체 연료가 되려면 함수율이 2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약 한 10%대 정도까지 함수율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건조 부분이고요. 이 건조 부분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분을 잘 건조해서 고체 연료로 만들면은 좋은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게 가축분뇨 고체 연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테이블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 고체 연료의 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건조가 제일 중요한데요. 건조를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이오 드라잉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드라잉 기술의 핵심은 보시는 바대로 자체의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하는 이 열을 가지고 이 우분의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경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렇게 화력 건조 대비해서 에너지 소요가 거의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드라잉 기술은 이게 크게 보면은 사실 퇴비화 기술과 연결이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이 예전부터 저희가 했던 그냥 그 퇴비 더미 기술이 1세대 기술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교반 시설이 갖춰진 에스컬레이터 방식이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이제 2세대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완전 밀폐된 방식으로서 이 바이오 드라잉 전단인 바이오 드라잉 전신인 이런 그 퇴비화 기술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송풍량 제어까지 하는 그래서 실제 퇴비화가 아니라 감량화, 연료화까지 도모하는 그런 바이오 드라잉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드라잉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그 응축수 발생 부분. 쉽게 얘기해서 내부의 그 공기량, 그 송풍량 제어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돼서 실제 바이오 드라잉 기술이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개발 기술의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가축분뇨, 우분을 가지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함수율 20% 이하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그런 과제이고요. 유기물 자체 분해열에 의한 생물 발효 건조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드라이어라는 기술을 넣어서 배가스를 스마트하게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융합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은 화력 건조 기반의 만약에 고체열을 만든다 그러면은 화력 건조 기반의 그런 건조 기술이었다면 저희는 멤브레인 드라이어를 적용해서 발효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수분을 같이 제거하는 습공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저희 본 개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멤브레인 드라이어 기술은 사실은 기체 분리막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에 이게 서로 다른 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 멤브레인의 서로 다른 투과도 차이에 의해서 두 기체가 분리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는 가장 빨리 투과되는 수분을 멤브레인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습공기가 제거되고 나면은 건공기는 다시 순환해서 건조 공정으로 다시 순환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분 제거율은 90%, 건공기 순환율은 약 80%로 목표를 하고 있고 이 건공기 순환에 따라서 현열이 회수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멤브레인 드라이 기술은 그간 사실은 이런 농업 환경 분야에서는 적용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정밀 기기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멤브레인 드라이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건공기를 재순환하기 때문에 약 80% 정도의 건공기를 재순환하기 때문에 악취 농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드라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약 악취 방지 시설에 이 사이즈를 약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로타리 드럼 방식의 바이오 드라잉 공정인데요.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대로 겉에서 보면 이제 단순하게 그런 원통형 드럼 드라이어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본 과제를 통해서 이 성능을 개선하고 유입 용량을 최적화한다든지 HRT 최적화하고 송풍 용량을 멤브레인 드라이어 시스템과 연계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 RDR 반응기를 개량하는 그로 인해서 발효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교반 성능을 또 최대화하기 위해서 안에 교반 날개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그 공동 연구기관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가 되려면은 이 건조 후에 나오는 그 발효 건조물을 일정한 사이즈로 성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동이 편해지고 실제 연소성이 개선이 되고 연소의 지속성이 있게 되는데요. 크게 이 성형을 하려면은 크게 이제 한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형기가. 그래서 스크류형, 평판형, 링형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방식별로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최적의 성형기를 적용을 할 계획이고 이제 뒤에 가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통합 시스템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발효 건조 그리고 멤브레인 드라이어 그리고 성형 그리고 전체적인 악취 제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하는 방식인데 IoT 방식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이렇게 제어가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5톤짜리 하루에 5톤 규모의 바이오 드라잉 시스템을 실증하는 게 목표고요. 각각의 세부적인 이 개발 목표들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개발 공정의 물질 및 열 수지입니다. 한 70%, 65%, 70% 정도 되는 오븐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약 20% 미만의 가축 분조 고체 연료를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건조를 2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형기를 당초 계획은 1단, 2단 건조 사이에 성형기를 두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고요. 지금은 연구를 통해서 그 성형 과정은 후단으로 지금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생물 발효 건조기에서 나오는 습가스를 멤브레인 드라이를 통해서 수분만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건공기는 현열을 그대로 가지고 1단 건조기를 다시 순환시켜 주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열교환기를 통해서 일종의 온풍 형태로 2단 건조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2단 건조기에서는 일종의 온풍 건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물질 및 열 수지, 계획하고 있는 물질 및 열 수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목표 및 연구 내용입니다. 1차 년도는 전체적인 요소 기술을 좀 보완을 하고 또 통합 실증 설비를 설계 그리고 일부 제작을 하는 계획이고요. 2차 년도는 제작 및 설치 그리고 통합 시스템 완성을 하고 전체 운전을 최적화하고 평가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내년 22년 말 이제 연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한 실증 연구 부지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서로 본 설비를 유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요한 곳, 한 4군데 정도를 저희가 실제 방문을 했고요. 저희 이 설비, 이 연구 과제가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부지, 그리고 이 연구 설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부지, 실증 부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다 가서 좀 평가를 좀 했었고요. 현장을 다 둘러보고요.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실증 사이트 현장 조사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신 분들 다 이렇게 다 정량적인 그런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군위 축협으로 실증 연구 부지를 금년도 한 6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TL 저희 이제 주관 기관과 군위 축협 간의 실증 연구를 위한 MOU를 또 체결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실증시설 설치 및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협약을 저희가 내용을 넣어서 이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그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은 MOU 체결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실제 한 10군데 정도의 그 일간지에 실제 보도 자료가 이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 열수지, 물질 수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 과정 중에 그 면밀한 그런 그 물질 및 열수지를 재산정한 그런 이 내용을 좀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질 수지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습공기 제어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습공기 제어 중심의 그런 그 물질 및 열수지를 다시 재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한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계획 수지를 확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확정된 이 조건별 물질 및 에너지 수지는 이제 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3건 등록을 해서 저작권 등록증을 이제 하단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그 뭐 참여 기관에서 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나주에 이게 유사한 규모의 이런 바이오 드라잉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증 규모 연구를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서 여러 조건별로 이 발효 건조를 실제 돌리면서 저희가 운전한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고요. 그래서 요게 실제 바이오 드라이어 설계 제작하는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보신 슬라이드하고 연계해서요. 이제 5톤, 우분 5톤의 바이오 드라잉 반응기를 설계를 한 과정을 나타내고요. 결론적으로 하단부에 보시는 바대로 저런 일단 사이즈를 확정을 해서 반응기 설계를 마치고요. 지금 1단 반응기는 지금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지금 현재 제작 진행 중인 그 사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드라이어 설비는 저희 그 주관기관에서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과제에서도 사실은 애초에 요구하는 바가 요소 기술에 대한 설비를 기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참여해서 그 기보유한 설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구축한 멤브레인 드라이어 시스템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게 한 1년 이상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설비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개보수하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실제 컨테이너 형태로 앞서 보신 바대로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안에 내용물들을 다 하나씩 다 해체해가지고 좀 수리할 건 수리하고 좀 보수할 건 이제 보수하면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였고요. 그 사진 그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시는 바대로 그 멤브레인 모듈을 비롯한 전체 멤브레인 드라이어 시스템을 개보수를 완료를 하였고 그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이고요. 핵심은 사실은 멤브레인 드라이어 안에 핵심이 이제 멤브레인 막 모듈입니다. 그 막 모듈 안에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대로 여러 저렇게 실타래들이 저렇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멤브레인이라는 그런 막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막의 오염도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거 운전을 계속 했을 때도 이게 얼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기존 설비의 분리막 모듈을 저희가 우측 상단에 보시는 바대로 저렇게 저희가 해체를 해가지고 오염도를 평가를 했고요. 먼저 육안으로 좌측 상단에 보시는 바대로 일단 먼저 육안으로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크게
물론 색깔이 조금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말고는 기공이 다 살아있는 그런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특성도 셈이라든지 EDX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면 특성을 저희가 또 FTIR로 저희가 또 분석을 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투과도 선택도 부분,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투과도 선택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한 결과 크게 그 성능상의 저하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저 모듈은 한 6개월 이상 실제 현장에서 가동된 그런 모듈입니다. 6개월 정도 가동이 되고 한 1년 정도 방치가 된 그런 모듈인데 성능상의 그런 그 차이점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소재 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TGA, DSC, 저희 열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분석을 또 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강도 분석을 했을 때 인장 강도 분석은 인장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실제 그 연신율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저감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 그 오랫동안 운전함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그런 그 열적 또는 그런 그 여러 산성가스들에 의한 약간 그 데미지를 약간 입은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도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운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TOC 부분, TOC라고 하면은 이제 총 유기탄소, 유기물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사용 전, 사용 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출시켜서 분석을 한 건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 당연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그 멤브레인에 그러니까 막을 사용함에 따른 그 멤브레인에 묻어 있는 그런 각종 유기물들에 인해서 TOC가 기존 그 사용 전 대비는 조금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능상의 그 문제는 없었다. 그 유기물이 좀 다소 좀 증가했지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운전함이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플러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령기 선정 업체를 이렇게 최적 성령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시설들을 방문한 그런 사진들을 나타내었고요. 최종적으로 한 3개사 정도의 성령 업체, 플랫다이하고 링다이 각각 그 업체인데요. 그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제작 업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B사의 그 링다이 방식의 성형기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고형물을 최종적으로 저렇게 가운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정 사이즈의 그런 연료로서 이제 재탄생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군위축협의 실증 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지 내 설치 위치를 검토를 했고요. 보시는 사진 조 부지에 저희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 말부터 설치가 진행이 되고 내년 1, 4분기 안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계략적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계략적인 실증 부지의 그런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통도고요. 그리고 그 공동 연구기관인 한경대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국내 그 퇴비야 운영 사례를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고체 연료의 활용 사례들도 조사를 하였고 본 연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고체 연료를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이런 저희와 같은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도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 사실 고체 연료가 활성화되려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현행 그 RPS 제도 하에서 사실 가축 분뇨 고체 연료가 빠져 있고요. 저희가 바이오 에너지 설비에 가축 분뇨 고체 연료가 이제 연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개정안을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었고요. 그 RPS 제도 내에 그 REC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REC 가중치에서도 사실 가축 분뇨 고체 연료가 명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혼소가 됐든 전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REC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 분뇨 고체 연료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화력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시멘트 소속로라든지 이렇게 좀 대형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보급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개선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원료의 원료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지금 개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12월 이제 말부터 그 바이오 드라잉 그 전체 통합 시스템이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평가 분석하고 좀 표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남은 1년의 연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술력 개발 효과는 그 과학기술적 측면, 뭐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기술의 경제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대상으로 실제 저희가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그 하루의 전력 사용량이 한 577kW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한 400kWh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5톤 돌렸을 때요. 그랬을 때 저희가 화력 건조 대비 톤당 약 314메가칼로리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